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요양소에 병치료 갔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약 한 15일 동안 크레물린을 장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푸틴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프리고진이죠.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면서 푸틴의 등에 칼을 꽂았죠. 왜? 군사 2만 5천 명을 움직여서 모스크바를 진격한다는 것은 이거 끔찍한 재앙이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부대가 그냥 줄 서서 진군한 것이 아니라 장갑차와 자동차와 군용 자동차와 탱크를 몰고 진격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정찰을 나왔던, 이걸 반란군을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왔던 최신의 정찰기를 쏴서 떨궜지 않습니까? 용병 부대가. 이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피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섰지만, 프리고진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소위 국방장관, 그와 합참의장만 제거해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푸틴까지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야말로 러시아 군대와 이 용병 군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내전으로 상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프리고진이 거기서 꽂혔다고 합니다. 물론 푸틴이 벨라루스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그를 다독이면서 그걸 더 이상 진격 못하게 하고 그 퇴출로를 열어줬죠. 벨라루스에 가서 망명을 허가했다고 하지만 푸틴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푸틴은 그럼 이 프리고진의 말을 그렇게 포탄을 주고, 포탄이 떨어져 있다, 총알이 떨어져 있다, 싸울 수가 없다, 우리 용병부대 병사들이 지금 전사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소구이 국방장관한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이 소구이와 프리고진은 알록달록에 있고 권력 다툼을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리고진을 치고 왜 그럼 소구이를 치지 않았을까? 왜 러시아 국방장관을 치지 않았냐? 그건 바로 러시아 국방장관을 치게 되면 러시아 국방장관의 수하에 있는 장군들이 배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쇼이구 국방장관을 배신하고 합참의장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푸틴을 배신할 수가 있고 푸틴에게 총구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치지 못했다는 것이 러시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골아프게 생겼죠. 자기 옆에 있는 장군들을 살리고, 이 쇼이구 국방장관 하나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연합부대 장군들, 이런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이 연합부대 장군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쇼이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총참모장이죠. 이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잘못 쇼이구나 합참의장을 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권력의 누수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북한은 어떡하나? 이걸 보면 북한은 김정은이 아마 머리칼이 쭉 빗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북한 내에서도 쿠데타 서요가 있었죠. 왜? 그건 북한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장성택을 초용할 때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를 열고 최룡해가 연단에 나가서 장성택의 죄행을 조목조목 밝히는데 바로 최고전엄에 도전하려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최고전엄에 도전한다는 말은 바로 쿠데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장성택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김정은을 쿠데타로 무너뜨리게 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전엄에 도전하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뭐 여자들 문제, 중국의 땅 팔아먹고 광물 팔아먹고, 이건 다 후차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최고 전엄에 도전하려 했다. 이거 바로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엄청나죠. 아마 김정은 머리칼이 하나 곤두섰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쿠데타, 김정은의 신진 세력과 이 김정은의 장성택에게 붙었던 자들이 바로 김정은에게 꼬무신을 거꾸로 신었고 김정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누구죠? 그 일등공신이 바로 김원웅입니다. 김원웅, 최룡해,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의 손을 쪽으로 가 붙었기 때문에 장성택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장성택을 배신하고 김정은을 도와서 역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성택을 친 겁니다. 그러면 어린 김정은, 자기네가 볼 때는 이거 어리기도 하거니와 뚱뚱한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맛이 간 것처럼 느껴졌다.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나이도 어리고 지도력도 없기 때문에, 또 머리도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왕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권력을 우리 손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바로 김원웅과 그 일당들이었죠. 결국은 김원웅이도 토사구팽 당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호위사령부에서의 쿠데타 움직임, 국가보위부에서의 수장들의 쿠데타 움직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이번 이 프리고진의 사건을 보면서, 특히 러시아 반란 사건을 보면서
그것도 최측근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북한의 대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자면 이미 김일성, 김정은 생활은 다 지나갔고, 자, 뭐 프리고진이 반란 일으킨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남았다는 것은 바로 이 7월 8일 김일성 소원날이죠. 죽은 날, 사막날 김일성에 대한 열화 같은 이 추모 분위기로 몰아가서 이 나라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부터 내려오는 나라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축군들에게 장군들에게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대규모 추모 분위기로 만들고 자신이 스스로 아니 생일이 중요합니까? 죽은 날이 중요합니까? 생일이 있어야 죽는 날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출생이 있어야. 근데 그 생일이 가장 중요한데 생일을 그래서 최대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에는 자기 아버지 2월 16일, 4월 15일에도 가지 않고 이렇게 29주년이 된 김일성의 추모 날을 맞아서 대규모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조선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고 북한은 바로 김일성 조국이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대우를 일심단결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은 북한에도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